자, 자기 이해와 미래 디자인 3주차죠? 3주차에 해당이 됩니다. 교수님이 녹화를 지금 몇몇 가지는 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도 내 제자들이니까 나는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랑 좀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스타일 자체가 교수님 저 인테리어 전공에서 그래픽 수업을 주로 합니다. 그래픽 수업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야. 교수님이 그 목에 힘 딱 주고 그냥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치고 딱 수업 끝났다고 그냥 나가버리고 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하고 어느 선을 지키면서, 대신 그게 중요하죠. 선을 지키면서 좀 뭐 재밌는 얘기라도 좀 하고 농담을 때로는 할 때도 좀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여러분한테 다가가서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아마 전자의 교수님보다는 후자의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내가 원래 이 수업도 그 사이버 수업을 내가 할까 말까를 처음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사이버 수업을 안 했었는데 학생들이랑 내가 좀 그 탁과 친구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생기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공 교수님들 자기 전공 수업이 주로 메인이다 보니까. 근데 이 교양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또 나름 재밌어. 여러분들 얘기 이렇게 들어보고 하는 게, 또 이런 세상도 있구나, 또 이런 전공도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또 배우는 점도 있고 해서, 나도 굉장히 좀 재밌었는데, 내가 사이버 강의를 택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사이버 강의는 좀 얽매이지 않고 들을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지 정도는 일단 중요한 건 그거죠. 정확한 거는요. 어느 정도는 그 해당되는 시간에 듣지 않아도 된다는 여러분 자유가 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반 사이버로 이렇게 진행을 하자. 이걸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사이버 강의를 하게 된 그런 계기인데, 여러분들이랑 나는 좀 프리하게 이렇게 다가가는 스타일이다.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고 내가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뭐 사적으로라고 말하면 좀 뭐랄지 몰라도 사제관계라도 좀 이렇게 친하고 싶어서 여러분 농담도 던지고 할 때가 아마 있을 거야. 그러면은 너무 그 점에 대해서 의아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수님 좀 그런 스타일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길 바라고. 자, 사이버 강의 시간이 없는데, 아이고, 다른 얘기하느라고 벌써 시간을 보냈네요. 우리 두 번째 주에 이어가지고 관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관찰하다. 내가 여러분 스스로의 무기를 갖다 발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사는 게 뭘까요? 막 이렇게 철학적으로 질문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는 거에서 무엇이 될까라는 주제 있죠? 여러분 살아나가는 긴 여정에 있어서 무엇이 될까라는 그 무엇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세요. 무엇이 되는 건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남들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남들의 눈에 띄는 무언가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속박을 하고 구속을 합니다. 그치? 그래갖고 자꾸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잘나고자 하고 남들 위에 올라서고자 하고 하니 결국엔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내 자신이 뭘 하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해야 여러분들이 또 행복해지죠. 그죠? 그걸 잘 관철을 하시라고요. 관철을 하시라고. 남을 또 내 친구를 잘 관찰을 하십시오. 좋은 점 위주로 관찰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또 배우기도 하고 하는 게 여러분들 삶입니다. 자, 그 관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내가 디자이너 얘기를 좀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오전을 좀 양해를 해달라. 근데 양해를 할 것까지도 없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는 거. 디자인과 친구들은 아마 아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양 수업이니까. 내가 앞에 이렇게 문제를 하나 띄워놨어. 이거 뜬금없이 첫 페이지 이게 뭔가 하고 아마 본 친구들 아마 있을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IQ가 사회적 성공이랑 얼마나 관련이 있겠는가. 이걸 내가 실제로 여러분 시험을 봤어요. 대학원 다닐 때. 머리 아주 백발인 교수님, 한 분이, 심리학과 쪽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오늘 질문을 이런 걸 하나 하시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시험 문제로 내셨어요. 여러분 중간평가 보듯이. 근데 이게 답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답이 몇 프로일까? 이거 아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답이 있어요. 몇 프로일 것 같아? 가나다라 1에서 4%, 4에서 10%, 10에서 15%, 15, 20% 이렇게 있는데, 자, 대충 지금 여러분 또 찍는 거 잘하는 친구 아마 있을 거야. 그럼 정답은 4에서 10%입니다. 그럼 몇 번이죠? 하고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대번에 나번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정확히 보라 그러면은 눈들이 둥그레져서 다 쳐다봅니다. 나번이 맞습니까? 라고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물어보고 싶어요. 4에서 10%입니다. 자, 나번이 맞습니까? 4에서 10%. 4% 이상 10% 미만입니다. 그죠? 여기 답이 있어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이 페이지를 왜 첫 페이지를 꺼냈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관찰력이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점검을 좀 해보라는 의미였어요. 나는 교수님은 솔직히 이 문제를 틀렸어요. 망신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왜 틀렸냐면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도 그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족보라 그러죠. 왜 예상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해가지고 왜 돌리고 막 그러잖아. 우리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공부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알려주셨어. IQ는 사회적 성공에 4에서 10% 정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교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했어. 4, 10자 써가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던 부분이라 그냥 나번을 찍어버렸어요. 자, 내 말에도 지금 어폐가 있습니다. 4자, 10자를 썼다 그랬어. 우리나라 교육에 지금 어폐가 나옵니다. 4자, 10자. 그죠? 숫자를 외우는 데는 익숙해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거 디자인과 수업할 때, 우리 전공의들 1학년들 데리고 내가 이 얘기를 한번 꺼내요. 근데 이거는 디자인과만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지금 보는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관찰력이 뛰어난가? 얼마만큼 내가 잘 보나? 만약 이거 지금 정확하게 맞힌 친구 있다면 관찰력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칭찬받을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의 상태를요 계속 유지해 나왔어요. 잘 보고 잘 판단하고 남의 장점을 잘 관찰하고 4에서 10% 4자랑 10자만 외우는 게 익숙하단 말입니다.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592년 일본이 오거든 구두발로 쳐라. 난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마 나같이 외운 사람이 있을지 몰라. 아마 다른 방법으로 외웠을 수도 있는데 1592년 어쨌는데 임진왜란이니까 일본이 쳐들어왔다는 것까지밖에 몰라. 그 다음 어쨌는데 이순신 장군이 떠오릅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쨌는데 거북선을 띄웠습니까? 그래서 무찔렀습니까? 해전 나옵니까? 자, 이런 거 얼핏얼핏 단어들만 기억날지 몰라도 구체적인 여러분 스토리 기억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쩌고저쩌고 기억나십니까? 자,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친구는 알지 모르지만은 1592만큼 기억을 잘 못한다는 거야.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우리나라는 예술이 약합니다. 왜 약할까요?
예술가나 이런 부분 뛰어난 사람들이 나오기 열악한 구조에 있어요. 자, 한번 볼게. 우리나라의 미술 교육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해봤을 거예요. 물고기를 그리라고 물고기를 던져줘요. 이런 교육이 어딨니? 돼지를 그리라고 그러고 돼지를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려봐야. 왜? 애가 생각하는 돼지의 상상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 얘가 생각하는 바닷속 세계의 상상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죄다 나도 조카 미술 뭐죠? 그 색칠하는 거 뭐 이런 거 몇 번 사봤습니다. 샀는데 내가 봐도 참 재미없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고기 아웃라인이 다 그려져 있고요. 여기다가 무슨 색깔 칠하느냐? 여기다가 또 빨간 색깔 칠하지? 그럼 얘야 빨간색 상어가 어딨니? 하고 또 혼내요 선생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빨간색 상어가 얘들아 있을 수도 있죠. 야래 미안합니다. 응? 갑자기 흥분했어요. 빨간색 상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애들 머릿속에는. 그죠? 여러분 해를 그리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그립니까? 노란색으로 칠해요. 어떤 친구는 빨간색으로 칠해요. 그 다음에 석양이 지고 있다고 그래? 그지? 왜 해는 항상 그렇게 칠해야 됩니까? 다른 색깔이 나올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프랑스에서 아이들 미술 교육을 하는 거 다큐멘터리가 한번 있었는데 내가 이거 보고 참 느낀 바가 많아요. 애들한테 주제를 던져주고 무슨 주제가 있어. 얘들아 세상을 그려봐. 이런 식으로 주제를 던져주는 거야. 던져주면 여기 물감통들이 쫙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전지만한 누워도 자도 될 만한 카페트만한 전지가 있는 거야. 그 위에다가 애들이 페인트통을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찍고 발로 찍고 몸을 뒹굴르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조별로 표현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름대로라는 단어를 자꾸 쓰고 있죠. 자기 나름대로가 뭔데? 자기 자신의 주관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내 자신의 무기, 내 나름대로의 무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여러분 인생의 주안점이 돼야 된다. 여러분 미래를 뚫고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큰 무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출판사에서 이 나름대로라는 큰 무기가 될 부분을 아예 한정을 지어줘 그래요. 한정을 지어줍니다. 얘가 뚫고 나갈 어떤 저기는 없어. 이미 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야. 상어는 이렇게 생겼어. 물고기는 이렇게 생겼어. 꽃은 이렇게 아웃라인을 갖고 있으니까 이 색에다가 이거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다 뭘 채워버렴 라고 수업을 한단 말이야. 자, 어느 게 옳겠습니까? 어느 게 옳겠어요? A와 B와.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훨씬 중요한 부분이죠. 창의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술가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참 오버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요. 때로는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거를 설계를 하는 게 그 설계라는 것이고 디자인이야. 오늘 내가 여러분들 좀 신뢰를 먹고 디자인 쪽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한번 얘기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자, 우리나라 이런 그 예술 쪽에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분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거야. 뭘 많이 봤냐? 이분 작품을. 자,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오라는 물통입니다. 카린 라시드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이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많이 써봤을 겁니다. 어디 있냐면 파리바게트에 있어요. 파리바게트를 가면은 이분이 만들어 놓은 알약처럼 생긴 물통도 있고요. 요렇게 호리병처럼 생긴 주스도 있습니다. 이분의 주인은 그거야.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디자이너인데도 불구하고 내 물건이 내가 만든 디자인 작품이 박물관에 박힐 바에는 차라리 손에서 놀다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낫다. 생활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이분이 만든 작품들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희한하죠? 둥글둥글하죠? 보기 힘든 형태들이죠?
왜 이런 형태들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게 됐나? 틀에 박힌 생각만 가지고는 이렇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 네모 반듯한 네모난 세상입니다. 네모난 아파트에 네모난 책상에. 그치? 자, 근데 이분은 그를 타파하고 둥글둥글하게 굴리기 시작했죠. 일상적인 상식으로는 나오기 힘든 범입니다. 그 상식의 틀을 깼기 때문에 그래. 이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창의적인 부분을 뚫고 본인이 표출을 해내신 거죠. 그렇습니까? 그죠? 자, 이분은 출신이 그 아버지가 이집트인이시죠. 어머니가 영국 분이시고요. 근데 아버지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시던 분이에요. 어머니랑 만나서 결혼해서 나오신 분이 카림 라시드라는 이분이십니다. 근데 화가인 아버지께서 아들인 카림 라시드가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 열심히 풍경화를 구도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투시도 구도 잡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 미술 안 하는 친구들도 다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투시 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 안 가요? 대학교에서도 배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육안으로 그렇게 보냐 하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 근데 그렇게 그립니다. 왜? 그렇게 배웠거든. 그렇게 수학적으로. 그 수학적 설계를 하는 방법을 우리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 그거를 알고 계셨는지 카림 라시드 아버지께서 카림 라시드에게 얘야, 네가 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리지 말고 보이는 있는 그대로를 화폭에 옮기려. 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옮기지 말고 보이는 있는 그대로로 옮기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2번 얘기했죠. 이 말의 뜻의 차이가 여러분 와닿습니까? 나는 확 와닿았어요. 예전에 이분 책을 보고 내가 그거를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뒤통수를 탁 때리는 듯한 그런 말이야. 우리가 그리는 거는 보이는 거를 한번 뇌를 거쳐가지고요. 수학적 공식화를 시켜서 내뱉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죠.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연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옮긴 게 이거야. 그래서 판매하는 게 이거고 여러분들이 이걸로 물을 마셔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버지의 공이 물론 컸죠. 근데 그 아버지의 한마디에 본인의 무기를 갖다 개발하신 분이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그 디자인 쪽 단에서 블로브젝트라고 불러. 블로브젝트가 무슨 뜻이냐면 블로브, 물방울, 오브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지금 네모 빠듯한 모더니즘 세계예요. 그죠? 모더니즘 세계는 다 거의 다 네모납니다. 왜 네모날까? 네모나게 만들어야지 만들기가 편리하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만들어내고 찍어내는 데 있어서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배를 해온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갖다가 서서히 틀기 시작했어요. 일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탈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죠?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또 한 분, 비슷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의류계통, 의상 디자이너 한 분까지 포함해가지고요. 내가 얘기하는 지금 이 디자이너들은 토탈 디자이너들입니다. 교수님 의식주 얘기를 다 할 건데, 의상 얘기는 조금 짧게 할게요. 대표적인 디자이너 지금 한 3분 정도 들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카림 라시드는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저분은 공간도 만들지만 건축도 만들고요. 또 제품도 만듭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도 하시죠? 건축 대표적인 건 뭡니까? 이거 뭡니까? DDP입니다. DDP. 자, DDP를 만든 분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이런 구두도 만듭니다. 토탈 디자이너들이에요. 어떻게 디자인의 영역이 없이 이 모든 걸 건들 수 있느냐? 구두를 만들든 건축을 하든 뭘 하든 이분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왜? 나만의 무기가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거는 디자인에만 필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들이 어느 전공을 가지든 뭐 호텔 전공을 하든 관광 전공을 하든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 색을 나타내는 여러분들만의 무기를 만드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까지 교수님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 각자 전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 김철수야? 김철수만의 브랜드를 확립을 시키십시오. 그 작업에 여러분 시간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DDP를 만들었습니다. 건축가입니다. 둥글둥글 우주선 같아요. 처음에 무지하게 욕먹었습니다. 지금 욕하는 사람 있나? 누가 감히 욕을 합니까? 돌아가셨죠. 자아기드라는 유명한 디자이너십니다. 이분이 만든 구두예요. 실생활에서 신고 다니기 좀 어려울지 몰라? 근데 이분은 이걸 신고 다녔어요. 이렇게 생겼죠. 건축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의상계통에도 유명한 디자이너들, 이루 말할 거 없이 많죠. 많습니다. 자, 오늘은 샤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페이지를 넘겨놓고 얘기할까요? 이 사진이 조금 더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 좀 동양적인 매력이 있는 프랑스 여인이시거든요. 이분은 결혼을 한 3번인가 했어요. 근데 참 순탄치 않는 그런 스타트를 끊어서 살아오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텐데 그 유명 브랜드들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많이 유명해진 그런 위인들이나 브랜드들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샤넬 같은 경우도 2차 세계대전 전쟁이랑 좀 무관하지가 않아요. 이분은 태생 자체가 이제 프랑스에서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랑 함께 버려졌죠. 거의 마치 고아 마냥.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가지고 결국에 나와서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댄서 있죠. 춤추는 댄서. 그 댄서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어떤 한 남자의 눈에 띄어가지고 나이든 이제 부호라고 얘기를 해. 그분이랑 첫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그 나이든 남편이지만 그분이 좀 돈이 좀 있으니까 여유가 좀 있었겠죠. 거기서 모자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자기가 의상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입어보고 했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소위 유명해진 거야. 유명해져서 이제 입소문이 좀 났겠죠.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영국의 한 의류계통에 일하시는 분이야. 네. 그분이랑 또 눈이 맞아가지고 영국으로 다시 이제 시집을 가게 돼요.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영국 분이 또 사망을 하셔가지고 독일 장교랑 또 결혼을 하게 돼요. 상세한 스토리는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3번을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분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독일 장교랑 결혼을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죠. 자,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을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식민지가 됐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조선의 여인이 일본군 장교랑 결혼을 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프랑스 사람들 눈에 아주 안 좋게 보였겠죠. 그쵸, 가시처럼 보였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독일이 패망을 하고 이 여인이 갈 데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냐? 스위스로 와가지고 그래서 잠적 생활을 해요. 그러고 있다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샤넬 브랜드만의 옷을 만들고 또 유명한 여러분 알고 있는 부분이죠. 모자, 향수 이겁니다. 샤넬 넘버 5죠. 그렇죠. 왜 넘버 5인지 아세요? 이 샤넬 향수를 갖다가 샘플로 한 10대 개를 갖다 만들어 봤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5번이 제일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샤넬 넘버 5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패션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 교수님 전공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샤넬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예전에 여성들이 입던 옷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다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항아리 치마 같은 걸 입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입기 위해서 코르셋이라고 여러분 압니까? 몸매를 조이고 하고 이런 것까지 입어야 되고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래. 이거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분이 샤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코코 샤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코코라는 단어가 좋지가 않은 게 별로 안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술집에서 일을 할 때 붙었던 그런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샤넬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세와 달리 출신 성분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이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내가 저번 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태어났을 때 내가 10% 20%밖에 없다고 치면은 그 나머지 80%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또 여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만큼의 여러분 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자도 만들고 이렇게 향수도 만들고 해서 본인의 능력을 갖다가 세상에 펼치게 된 그런 분이시죠. 앞서 얘기했던 자하디드, 그리고 카리나 씨들, 이분들도 뭐 엄청난 금수저로서 태어나신 분들은 아니에요. 다 자기 무기를, 자기 아이덴티티를 개발을 해서 오늘날 그렇게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신 분들이죠. 자, 교수님 디자인과다 보니까 디자인 쪽의 사례를 얘기를 디자인 쪽 계신 분들 얘기를 좀 꺼냅니다. 샤넬 가방 유명하죠? 그렇죠? 누구보다 우리 여성분들이 잘 아실 거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내가 쭉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야. 그게 뭐냐면 포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차후 미래에 어떻게 흘러갈 건가. 포스트가 이탈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디자인이 어떻게 모더니즘에서 벗어나는가. 포스트 모던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소니의 전기차 아필라라는 게 있어요. 요즘 세상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 자동차 디자이너야 자동차 회사에 취업을 안 합니다. 혹은 자동차 디자이너가 전기 쪽 아니면은 이런 뭐라 그럴까, 영화사에 취업을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영화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동차 회사에 취업을 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멀티로 복합이 돼가고 있다는 거야. 앞선 디자이너도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경계가 없어. 내 무기가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지금 소니 자동차 같은 경우 내가 이거 4차 산업혁명 때 다시 한번 좀 얘기할 일이 있을 거야. 학기 말에. 근데 아필라라는 자동차를 만들면서 소니 전기차 하면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 소니 전기차? 소니가 뭐 하는 회사인데? 모리타 아키오가 처음에 차 만들던 회사입니까? 아니죠. 소니는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전기밥솥부터 시작한 회사예요. 소니 얘기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 이 4차 산업혁명을 맞으면서 모든 걸 갖다가 복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AI, 4차 산업혁명은 뭐 얘기가 나옵니까? AI, 인공지능, 또 IoT, 그죠?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뭐든지 인터랙티브로 연결이 가능한 그런 사회. 자동차가 자동차뿐만으로서 아니라 구동이 된가 동시에 이 안이 영화관처럼 되고 자율주행이 또 되고 하는 그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타파하는 모든 거를 유나이트 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점점 오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모든 게 공감각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거야. 지금 이 핸드폰이 처음에는 핸드폰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거 압니까? 삐삐라고 그러면 아세요? 삐삐에서 플립형으로 넘어오면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내 사람의 몸을 갖다가 일탈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걸로 인터넷까지 보고요. 심지어는 여기서 냄새까지 나는 세상이 나와요. 자, 고기를 구우면은요, 이제 후각적으로도 이게 냄새까지 나는 공감각을 일종의 해방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포스트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콜라보레이션이 오고 있다는 거야.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콜라보가 뭡니까? 합친다는 얘기죠. 여기 카페예요, 화원이에요. 두 개를 합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커피빈이라는 곳입니다. 자동차가 들어와 있죠. 커피라는 것을 마실 때 커피와 많이 콜라보레이션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정체되어 있으면서 사람 눈이 가장 많이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그럴까요? 가만히 앉아서 주위를 많이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곳이 바로 카페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팔아볼까? 그러다 보니까 꽃을 팔아볼까?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이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브랜드끼리의 콜라보레이션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커피숍이랑 많이 합쳐져 있는 그런 콜라보레이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이죠. 초코파이, 그죠? 초코파이랑
또 하나의 브랜드가 지금 합쳐져 있는 케이스고요. 지금 고음표인데 밀 맥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맛있을 것 같지 않다. 응? 이 처음처럼인데 빠삐코랑 또 이게 합쳐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콜라보라고 부르죠. 에뛰드 하우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 이게 공주 패션의 적인데 키캣이랑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했다, 콜라보를 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무조건 성공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콜라보죠. 윈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윈윈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콜라보가 결국엔 실패를 했다는 얘기야. 키캣이라는 것은 초콜릿이죠. 그렇죠. 초콜릿과 지금 이거 뭡니까? 아이즈 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성들이 잘할 것 같은데 화장품이죠. 그렇죠. 화장품과 키캣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기억에 남는 콜라보 레이션 중에 한 가지가요. 어떤 화장품집인데 화원이랑 같이 했어요. 화장품과 화원. 그러다 보니까 화원하면 어때?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지. 근데 그거를 과안해서 화장품을 판매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화장품이 몸에 좋다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콜라보레이션으로 윈윈을 한 그런 결과물도 있었습니다. 자, 스왈로브스키지. 조금만 더 얘기하고 정리를 할게요. 스왈로브스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보석이죠. 그렇지? 이분 작품을 좀 몇 가지 정도 같이 볼까 봐. 근데 토쿠진 요시오카라는 일본 디자이너인데요. 이분이 그 크리스탈을 이용한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나타냈어요. 마치 교회 하나의 예배당 이미지 같은. 그래서 이 눈에 띄어가지고 스왈로브스키가 같이 이제 협약을 하자. 이렇게 됐었죠. 그분 디자인 작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뭔 것 같아요? 빨대입니다. 빨대. 그치? 빨대를 갖다가 시간성을 부여한 거야. 전시입니다. 자, 그리고 허니팝이라는 의자. 이 의자 종이에요. 그렇게 단단해야 돼. 이건 결국 뭐야? 또 친환경이라는 주제를 갖게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인벤션, 창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뭐 일반 휴지랑 뭐가 달라? 여기 네모칸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얘가 둘둘둘둘둘 계속 풀릴 일이 없어. 걸리기 때문에. 종이 건축을 하시는 분이야. 시게루 반시게루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종이 건축을 해서 친환경 건축가로 굉장히 이름을 날리신 그런 분이세요. 이분의 무기는 이거 하나입니다. 종이로 건축을 만드는 거야. 종이로. 자, 종이 건축이죠. 교회당이죠. 없던 재료가 아니라 무언가 하나의 재료를 이용해서 재창조를 해낸다는 거. 요즘 인벤션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창조성을 발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주변 생활에 조금의 불편함을 개선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재능을 살리신 분이 있어요. 자, 이거 보면 이거 뭡니까? 여기 지금 홈 하나 파져 있어. 그치? 여기 홈 하나 이렇게 파서 우산을 이렇게 세우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디자인 결과물이에요. 자, 여기 지금 스탠드인데 이렇게 그릇 하나 달아놨어요.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열쇠나 이런 것들을 담아놓을 수 있게 한 거죠. 이건 뭘까요? CD 플레이어입니다. CD 플레이어 여기서 윙 돌아가니까 마치 시원한 음악이 나오는 것 같은 공감각적인 느낌을 주는 거죠. 바나나 우유, 여기 홈을 파놨을까? 이렇게 걸쳐놓으라고. 우리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을 조금만 개선해도 충분한 발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분의 무기는 이런 생활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밑에 신발 깔창이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놔뒀습니다. 벽에다가 놓을 때 이러면은 넘어질 일이 없을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도 쭉 잡아 빼면은 물을 넣을 일이 덜 하겠죠. 클립과 USB를 지금 합쳐놓은 케이스고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여기 새로 이렇게 걸어놓을 수가 있겠지. 이러면은 휴지 깔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자, 이거 핸드폰이죠. 이거는 솔직히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 근데 핸드폰 밟을 일은 없겠네요. 최소한도.
코카콜라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개발이 됐는지, 자, 요 얘기를 좀 덧붙일까?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저 약으로 쓰였었죠. 약으로 쓰여지다가, 그, 소화제였지, 소화제. 그치? 소화제 기능을 가진 약으로 쓰여지다가, 스캔들러의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이게 청량 음료로 이제 발전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 코카콜라 병이 요게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발명품이냐? 양은 적게 하면서 많이 들어간 것도 보이게 하게. 양은 적게 하면서 꽉 들어찬 거. 양 많은 것처럼. 여기만 이렇게 부풀린 거죠. 이게 여성의 그 치마 있죠? 항아리 치마.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그러지, 이 모양이. 그래서 요즘 이 병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코카콜라면 이 병이 또 상징적인 부분이야. 그래서 얘를 으깨고, 녹여가지고, 이러한 코카콜라의 일부를 이용한 작품들을 또 만들어냈어요. 이게 비싸게 팔린다 그래. 코카콜라 유리 갖다 만든 거죠. 볼들. 재활용의 상징으로서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자, 스타벅스. 이거 좀 거꾸로 놓은 거예요. 여기가 입이야. 거꾸로 놓은 거야. 이거 엎어놔야지 컵이 있단 말이야. 여기 뚫려 있다고. 자,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먹는 초콜릿이에요. 연필 갈아서. 자, 이거 지금 고무 밴드인데 이렇게 놓으면 우리 집기 어렵거나 막 없어지진 않을 거야. 그쵸? 자, 몇 가지만 더 봅시다. 의자들. 스타벅스의 커피숍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또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을 갖다가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서 요 껍질을 떼가지고 요거 주세요 하면은 이게 바닐라 라떼 여기 써 있죠? 우유 라떼, 카페 라떼 요게 이게 소위 말하는 메뉴판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근데 책과 같이 판매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래. 그래서 책 한 권 사면서 커피도 같이 주문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거죠. 자,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DIY죠. 조립형. 조립형으로 가방을 만드는 거. 뭔가 유니크하겠죠. 나만의 것을 새롭게, 이거는 내 거다. 나만의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소유욕을 좀 느끼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디자인 작품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야. 이걸 쫙 쪼개면 이렇게 되고요.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 안 보이잖아. 이쪽이. 그래서 반은 화이트로 만들어 놓은 거야. 얘는 휴지 빼는 거고요. 일상생활에서 조금 불편한 거를 개선을 시켜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봤던 디스플레이와 좀 다를 겁니다. 캠퍼라는 곳이에요. 여기 모토가 가볍고 그런 런닝화를 만드는 곳이거든. 날아다니잖아요. 이거 이상의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자, 옷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탈의실에 들어가서 입고 나오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 오늘 디자인 작품들을 내가 쭉 한번 여러분 보여줬어. 보여줬는데 어떻게 원래 이 전공 친구들한테 내가 많이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근데 의상 디자이너 포함한 우리 산업 디자이너들 이렇게 얘기를 꺼낸 김에 오늘 그 여러 가지 작품 사례까지 그냥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빨리 그냥 요점만 한번 얘기해 주는 식으로 여러분들 좀 보여줬습니다. 좀 재미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다음 시간에 디자인 쪽만 얘기할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디자인과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좀 한번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좀 심화된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환기를 시키는 시간으로 한번 시간을 좀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좀 디자인 쪽에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주변의 사례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주제는 여러분들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려는 겁니다. 이거는 전공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무기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관철, 그 다음에 세상에 여러분들만의 무기를 잘 생성을 해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디자인 쪽의 사례를 좀 한번 읊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학교에서 봅시다. 수고들 많았습니다.